시간들하고 다음 시간하고 중요합니다. 다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 시에는 디스크레펀시하고 이번 시험에는 LC 종류, LC에 대한 설명, 결국 이 LC라는 건 레터럴 오브 크레디트라는 게 이게 신용장이라는 말이 왜 이 신용장을 왜 우리가 신용장을 열고 이걸 왜 신용장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의 신용장의 기능, 신용장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결국 하나의 확약해주는 약정이죠. 확약을 해주는 약정이죠. 약정 거래입니다. 약정 거래는데 누가 해줍니까? 은행이 해준다는 겁니다. 은행이 해주는데 은행이 해주는 이 부분이 은행과 은행 간에 그런 거래가 끼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기능이 나오는 거죠. 은행이 중요한 거는 은행은 결국은 어떤 행위냐? 발행하는, 오프닝하는, 이슈잉하는 발행은행이 있고 그 발행은행이 결국은 뭡니까? 신용장을 열어줌으로써 물건을 땡기고 그걸 지급해 줘야 되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먹는 은행이 통지은행, 네 돈 받으라 하고 보내주는 통지은행이 있다. 통지은행이 있다. 이 통지은행이 결국은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수급해주는 수익해주는 은행이 이게 동일할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제3자에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그죠? 이거 반드시 이꼴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외환으로 해주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봤을 때 신용장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자체가 말라 합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은행 끼는 거 아닙니까? 빌리빙 시스템이 은행 끼는 이유는 빌리빙 시스템이 안 되니까 아무리 외국이라도 아프리카라도 내 믿는 놈 있으면 너 우리끼리 서로 거래하면 되고 우리끼리 거래가 돈 주고 받고 하면 되지. 그 외환에 대해서 못 믿는 정도가 나라와 나라의 외환이니까 결국 그 신용에 대해서 위험이 오는 부분을 우리 서로 미리 회피하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외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외환이 움직이는 부분에서 무역 거래가 이행이 되도록 해주는 뭐 믿고 거래합니까? 겁이 나서 거래 못합니다. 이행을 해주는 확정적 기능이 있다. 세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심지어는 무역금융 우리나라가 수혜 기능이 있죠. 우리 LC를 열어가지고 수출은행하고 수출보험공사하고 그래가 많이 요번에도 최근에 작년에 당했죠. 얼마 박식 이름도 잊어먹다. 수백억 해먹고 해버리죠. 신용장만 가짜 신용장 열어가 저쪽하고 짜고 해가지고 신용장 가지고 무역금융 이익이 터잡고죠. 그 요즘 신용장만 가지고는 안 해줍니다. 이제는 저쪽에서 컨펌 안 받고 그게 안 되면 조달청도 안 해줍니다. 어제도 내 친구 하나가 저쪽에 그런 시스템 가지고 조달청에 넣으려니까 수출 실적이 필요하다가 저쪽에 파트너가 안 되니까 내보고 좀 파트너 좀 찾아주고 커미션하고 이 친구의 커미션이 문제가 아니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거로 해가지고 조달청 열 정도로 LC를 가지고 실적이 나오면 그걸 조달청 입찰할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땡기면 그 터잡본다. 그러니까 당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화살이 국민하고 니한테 돌아오게 니 그런 거 계산하고 와. 그래서 니 대표이사 하라는 게 아무나 대표이사 앉으면 안 된다. 응?
그 특히 그 군인들, 특히 그 선생들, 그 다음에 은행 출신들 나와가지고 갑자기 기업체 번듯하게 뭐 해가 대표이사 좀 앉아주십시오 해가 방도 주고 뭐 비서도 하나 주고 차도 뭐 에쿠스 그랜저 하나 빼주고 이렇게 헷갈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고 나중에 딜로 가면 빼먹고 전부 다 은행 거래하는 데는 반 대표이사 개인 보증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은행 거래가 안 돼. 그럼 자기는 뭐 또 사인을 썼지. 뭐 알지 알기야. 그래서 설마 사람 잡으면 똘똘 말린 거야. 집이 깜빡하지 가야 되잖아. LC를 신용장을 오픈하고 되면 오픈된 신용장을 가지고 수출입은행 가가지고 무역금융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주 저리죠 저리. 저리의 이자로 무역금융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뭡니까? 아주 위험한 건데 이거는 하도 꾼들이 많아져가지고 옛날에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 오다만 따가지고 저도 뭡니까 한참 수출 그거 할 때 이 여자들 미국의 마이애미 쪽 플로리다 쪽 띠하고 카바 모자하고 그 다음 내가 국지시장 그쪽에 받아가지고 우리 금융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땡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일을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능은 있어요. 사실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만 그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통 외환의 에사이트 부분도 있지만 일람부르로 해가지고 돈을 미리 땡기 쓰고 안 되니까 할인하고 한음을 할인하고 하는 할인.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또 마지막으로는 서로 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한때 얼마 이상은 돈 못 보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 송금의 달러가 부족하니까 지금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미 쪽으로는 디폴트가 오고 그리스는 만불도 송금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때 몇만 불 이상, 만불 이상, 10만 제한 지금도 우리 개인적인 외환 송금은 만불 이상 제한하고 사유가 없으면 안 되죠. 나는 우리 아들 송금하는 것도 일일이 학교 저쪽에서 콘본 받는 거 다 은행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 학자금이고 생활자금하고 그래가지고 다 보내 한 구자 하나밖에 못합니다. 그래가 은행에 한쪽 은행이 돼 있으면 다른 은행에 또 보내요. 지금 외환관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송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역시 LC는 1,000만 불을 열든 2,000만 불을 열든 아무 관계 없죠. 그래서 일종의 이 외환을 제한하는 나라적 차원에서 제한하는 이 부분을 회피하는 기능이 LC는 아무 관계 없어요. 신용장이 이런 목적 때문에 신용장을 다 여는 겁니다. 그러고 신용장을 열지 않으면 뭘 했습니까? 내가 레미턴스로 가는데 우편으로 가면 MT고 케이블로 가면 TT를 했죠.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메일 트랜스퍼, 그죠? 이거하고 차이점은 없습니다. 메일로 가는 거 그 차이점. 그러면 이걸 레미턴스를 하기 위해서 이게 특히 트랜스퍼 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에다가 우리 일종의 돈 보내라 하는 지급 지시를 보내야 됩니다. 이거 페이먼트 오더를 은행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이 상시할 수 있는 거는 미리 도장 다 명판하고 찍어놓아가 전화통만 자기 타해가지고 넘가버리죠. 그죠? 특히 TR이라든지 레미턴스 하기 위한 페이먼트 PO 이런 거는 다 도장하고 명판 찍어놔가면 전화통만 다 되죠. 첫 거래하면 절대 거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급 지시서를 보내가지고 하는 그 차이. 나머지는 뭡니까? 우리가 물건하고 관련되는 건 COD 베이시스, RAD 이거는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이거 수입업자한테 엄청나게 유리하죠. 수입업자에게 유리한데
정말로 이 빌리빙 시스템 아니면 잘 안 해줘요, 이거. 그죠? 빌리빙 시스템이 아니면 안 해줍니다. 수출업자가 뭡니까? 애프터 딜리버리. 뭡니까? 물건, 수입자 물건 다 받고, 다, 이거, 재미 보고, 탁 돈 보내주는 거야, 내 밑에서. 그죠? 알레디 이거 중요한데, 이거 뭐, 잘 거래상에 잘 없죠? 신용장 거래에서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신용장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밑에 보세요. 밑에 그 전에 한엄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되겠네. 한엄, 빌 오브 익스체인지. 그 전에 설명 몇 번 했어요, 그거. 그죠? 그 위에 보면은 선불 송금에 TT in 어드밴스 해놨죠. 그거는 미리 케이블 트랜스플 이런 돈을 보내는 데가 보내주면 저쪽에서 받으면 돈 찾아 먹어버립니다. 이거는 그냥 TT in 어드밴스 조건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수출업자한테 엄청나게 유리하죠. 지금도 제가 자카르타 들어가지만 얼마가 TT in 어드밴스를 보내라는 양 사인 붙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이거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출업자가 유리한 그거죠. 이거는 선불 송금은 COD, RAD가 나와있죠. 보십시오. CWO는 뭐랬습니까? 전에 이거 다 시험이 나온다 했습니다. 내가 CW는 캐시 위도 올다레스 오다. 이것도 뭡니까? 오다하면 돈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도 수출업자냐. 그러니까 특정 독과점 품목이라는 독점 품목, 독과점 품목 또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엄청나게 딸릴 때 배짱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외국에서 돈 내놔라 내가 대금 바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캐시 위드 올더 요런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원 밑에 보세요. 빌 오브 익스체인지 해놨죠. 빌이라는 말은 이거 안에 숨어있는 뜻이 빌이라는 말이 외상값이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안에. 그죠? 직접 돈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종이로 돌린다는 말입니다. 빌이라는 말. 그래서 빌 플리즈라면 영수증 달라 이 소리입니다. 외국에 나온 빌 플리즈라면 라이브 잉글리시는 영수증 달라 돈 줄게 영수증도 이 뜻입니다. 그러고 니 내한테 빌이 남아있잖아. 빨리 돈 내놔라 이럴 때 저기 무슨 뜻입니까? 외상값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의 은행 금융상의 빌이라는 환음을 말하는 음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음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약속음. 약속음 무슨 뜻이에요? 음이라는 promissory note라는 말은 이 음의 빌은 왜 빌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약속음은 빌입니다. 문방구에서 우리끼리 약속하면 그건 빌이라 소리만 하죠. 그거는 노트라지, 노트. 프라미스리 노트라지. 정말로 그는 약속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프라미스리 노트거든요. 이 빌은 음은 은행에서 음을 발행해서 음장을 주기 때문에 그 음장을 금액을 쓰죠. 써가지고 채권자한테 줍니다. 자기 물건을 받고 채권자 주는데 그 대신에 그 채권자한테 직접 가는 것은 자수음이고 우리끼리 국내에서 다수음은 무슨 뜻이 다수음은 그 음이 채권자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다른데 지불했던 것 음으로 지불했던 게 결국 그게 또 그러게 뒤에 뒤에 보면 채권방 다수로 넘어갈 때 도장 명판하고 찍어야 되죠. 그러니까 또 넘어가가지고 다른 자기하고 거래를 안 했어요. 자기하고 거래 안 했는데 그 음을 받은 그게 다수음입니다. 이미 다 업체에서 발행해가 그 대금을 목적으로 발행한 음이 그 음을 돌린 겁니다. 음은 돌릴 수 있습니다. 환음입니다. 환이라는 말은 돌린다, 익스체인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 음을 내가 받았다. 그럼 그게 다수음입니다. 그럼 부동산은 무엇이 됩니까? 다수음은. 아무리 좀 낫죠? 부도가 나면은 자수음 부도나면 걸마고 직접 상대가 돼 끝이고 다수음은 뭡니까? 대서한 뒤에 찍은 이 음을 뒤로 했을 때 그 뒤에 찍은 사람들 다 연대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아낼 사람들이 찍을수록 많아지죠. 그래서 사기꾼들은
교도소에서 나도 그거 당했습니다만, 예? 6군데를 저끼리 다 교도소 동지들이 다 내가 나가자마자 업을 차리자. 몇 분 우리끼리 실적 왔다 갔다 해가 며칠을 생겨서 끊고, 그래가 충실하게 세무 그래야 해가 세무서에도 뭐 세금 내고, 그래가 딱 돌립니다. 그래가 반을 팍팍팍 다 쓰면 니도 은발에 가지고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음이 여러 개 타수가 찍혀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 제가 받아가지고 왕창 17억이 터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야, 전부 교도소 동지들이라, 그 친구들이. 그 건설 쪽에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도 제가 당해봤습니다만, 음이라는 건 결국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직접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물건을 받고 어떤 부분을 용역이나 이런 걸 받고 음을 발행하는 게 채무자예요. 그 음을 가지고 만기일에 어떤 만기일이 있어요. 만기일. 예? 만기일은 1년도 있고 지 맘대로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컨트롤하는 거는 6개월 이상을 잘 안 봐줍니다. 그러나 1년짜리도 봐줘요. 한때 우리나라 대기업이 은행 음장 바짝 찍어 와가지고 참 6개월짜리, 5개월짜리 발행해가, 그럼 나라에서 기성금 및 30% 받고, 또 중도금을 또 40% 받고, 저는 현금 가지고 은행에 담보로 였고, 그거에 다 따블로 해가 음을 발행해가지고 음을 돌렸죠. 다. 그래가 올라 컸죠. 현대우 삼성이고 막. 그냥 큰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국민 세금입니다. 대기업들. 그래가 어쨌습니까? 당장 자금이 급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찾아가면 자금이 급하고 어찌해야 됩니까? 음을 주고 깡을 합니다. 깡을 하면 사채 깡하듯이 깎아요. 저거야 저거 거니까 안전하잖아. 남을 게 아니니까. 저거가 자금 관리하는데. 그래가지고 할인회가 재미보고, 돌리가 재미보고, 그래가 오늘날 불을 다 축적한 게 오늘날 대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그게 빨리빨리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세계를 뛰는 기업들은 살아남고, 예술을 위주하는 것들은 가야 되고, 그렇죠. 10년 전에 빨리 전부 전 세계가 선사가 합병을 해가서 일본 네덜란드 할 것 없이 미국 전부 합병을 해가 10년 전에 뭉쳐가 코스트를 줄이고, 그래가지고 참 대비를 해가 파나마 운하도 시설이 조금 이 배가 만약 18,000 TU배 못 가는 걸 지금 14,000, 15,000 TU까지 갈 수 있도록 파나마 운하도 6월 30일 날 개통입니다. 그것도 개통하면 18.3m까지 통과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하고 온두라스 위에 뭐합니까? 그것도 운하를 불른다죠. 그 계획이 들어갔죠. 세가 날립니다. 큰 배 그거. 그럼 큰 배로 뭉치가 합병을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전부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만 지금 피해보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고.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이 외환, 제한, 회피 기능의 신용장 이 부분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신용장도. 요거는 시험이 나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그 한음을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드래프트라기도 하죠. 우리가 드래프트. 이 드래프트라는 말은 국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쓰는 말입니다. 드래프트는. 이 환음이라는 거. 바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드래프트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거 밑에 보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은행에서는 추심이 생기죠. 만약에 내가 은행에다가 음을 주는데 추심을 돌리세요. 가계수표, 당좌수표를 받았다. 추심 돌리세요. 이 말은 지급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 돈이 당장에 돈이 없으면 부도입니다. 그러면 당좌나 가계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는 형사건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부도가 나면 관할 경찰서 경제과에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출두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게나 당장 더 주기 힘들죠. 그래서 너무 더 잡힙니다. 우리나라 신용사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재산 명시제도도 좀 문제가 많고,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외국에는 오히려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사업하기가 쉬워요.
우리나라만큼 사박이 있는 나라가 없어. 드뭅니다. 중국도 사박이 쉽습니다. 저 동아리 따기. 우리나라는 사박이 상당히 힘든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견뎌야 다른 나라가 잘하는데, 다른 나라에 있다가 우리나라 오면 못 견디립니다. 나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경쟁 사회에 못 견디립니다. 그런 거 단점도 있습니다. 자, 한원 보세요. 채권자가 결국은 채무자에게 지급해 주라고 한원을 돌려주는 건 만기일에. 만기일이 중요합니다. 만기. 언제냐? 어느 날짜에 있죠. 만기. 우리 보통 기준에 3개월이고 3개월을 기준으로 많이 하죠. 90일. 요즘 4개월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유전 4개월짜리 121데이 쓰지만 한음을 쓰는 겁니다. 결국 유전수라는 건 한음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럼 유전수는 지급은행은 누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오프닝하는 은행에서 해주는 그게 유전수 아닙니까? 그죠? 내 대신에 나는 뭡니까? 이자 주고. 그죠? 먼저 지급하는 걸 말하죠. 그렇지 않고 일람불은 뭐 어찌 하는 겁니까? 일람불 지급은 유전수 지급은 미리 3개월, 4개월 유전수 썼다. 미리 은행에서 대신 돈을 내주고 그 은행에서 내한테 3개월, 4개월 받아먹는 걸 말하라고. 일람불 지급은 어느 날짜에 정해놔고 일람불로 지급하라고 돼 있는데 미리 수출업자는 돈을 땡겨야 되죠. 그죠? 급하면. 땡길 때 그때는 뭐 생겨? 바로 할인이 생깁니다. 이거 어려봐요, 사실. 수출업자로 봐서는 뭐가 생기느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일람불로 들어왔다. 아직 기한이 남아있다. 그 날짜에 지급하라고 한음을 돌리다. 은행에서. 그럼 지는 자금이 급하니까 이 한음을 할인해. 그럼 은행에서 할인 이자를 받아먹는 겁니다. 그런 오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짜에 하느냐, 이 날짜에 하느냐의 부분에서 뱅크즈하고 시파즈 유전서가 있고, 그렇지 않고 일람불 또 LC가 있습니다. 일람불 LC가. 아니 머리 아프다. 머리 아니까 보통 뭐합니까? 신용장 열 때는 다 S사이트 LC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S사이트. 일람불이라죠. 일람불. 물건 LC를 물건 보내자마자 내고 해먹겠다는 겁니다. 날짜 전에 내고 해먹으면 너무 할인이 되는 거죠. 수출업자로 봐서는. 어쨌든 한음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떠집은 겁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로 봐서는 만기일 되기 전에 돈을 받아 물라니까 돌리는 겁니다. 음을. 그죠? 그 채권 금액을 제3자에게 넘갚는 겁니다. 넘기고 지는 은행에서 돈 땡기고. 그죠? 그게 한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일종의 이것도 뭡니까? 위탁해주는 요식 정권입니다. 이것도. 한음 이것도. 왜?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위탁해주고 형식적으로 요식이라는 건 서류상으로 반드시 존재하는 정권입니다. 일종의. 이것도. 왜? 은행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이 한음. 그러면은 그 발행인 자체가 유전서일 때에는 드로우 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죠. 밑에 드로우 보세요. 드로우 발행인이죠. 발행인. 이게 누가 발행합니까? 한음은 누가 발행합니까? 수출업자가 돈 빨리 땡기려고. 그럼 이에 대해 지급인은 유전서일 때는 은행, S사이트 일람불 때는 수입업자. 그죠? 그런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나? 그럴 것 같더라. 이 음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을 알아듣. 자,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음이라는 건 말을 알면 돼요.
음은 뭡니까? 현금이 아닙니다. 일단 그죠? 현금으로 나중에 현금으로 하시오라고 하는 환전, 환을 일으킨다. 그러면 태환 화폐의 일종이죠. 태환을 시킨다. 음이라는 말은 해시가 아니다. 그러면 왜 이런 머리 아프게 음을 합니까? 도이 없어요. 그렇지. 무역은 일어나야 되고, 무역은 이 물건은 필요하고 또 이 물건은 수출하고 싶고, 거꾸로 이 사람도 물건을 받아먹고 싶고. 그런데 이 돈이 쪼개 캐시가 모자라니 은행에서 해도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발행을 하는데 국내로 봐서는 발행을 하는 거는 수입 매입업자, 물건을 매입할 사람이지 돈이 없으니 돈 대신에 발행을 은행에 가서 장을 다 발행하는 걸 말하는데, 수출에서는 발행하는 발행인이 지는 물건을 띄었단 말이에요. 물건을 수입업자한테. 수입업자한테 물건을 보냈어요. 물건을 보냈으면 국내 같으면 물건 보냈으니 돈 내놔라. 그럼 캐시 없다. 야, 받아가 가지고 깡하러 가죠. 할인을 한다. 할인. 그러면 은행마다 할인 제도가 다 있는데 왁구가 있어요. 왁구를 하려면 그냥 안 해줍니다. 담보가 있어야 해주지.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신용으로 조금 더 해주고 하지만은 할인 아무나 해줍니까? 그럼 은행에서 장 받았습니다. 그 은행 가가지고 이걸 좀 할인해도 한다 칩시다. 거기에 할인 금리가 있잖아요. 이자 그자. 그걸 떼고 준단 말이에요. 떼고. 그럼 1,000만 원을 할인한다. 그러면 뭡니까? 5%다. 그러고 저기 기간 계산이 있죠. 3개월짜리다. 90일만 그 5% 계산이가 떼고 900 몇십만 원을 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이해됩니까? 그걸 할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을 들고 있다. 지가 자금이 안 해롭다. 3개월 지날 때가 들고 있으면 3개월 다 돼갈 때 뭐 했습니까? 그걸 뭐 한다? 아까 3개월 다 돼가 은행에다가 뭡니까? 집어넣는다 이겁니다. 이게 주심이라는 건 주심. 만기 돼가지고 만기 다 돼가 주심료부터 이거. 주심료가 만기 일자에 지급해가 통장에 딱 자기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아무 해피하죠. 그러나 그 90일을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지도 돈이 급해서. 그래서 그 음을 가지고 할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거꾸로 수출업자는 물건을 보냈어요.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배가 떠가가 통관하고 요수도 통관 다해가 배에 실어가지고 어느 항차에 자리 잡아가지고 항차 선정되고 몇 항차에 선정돼서 그러니까 배에 실어가지고 그 항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파나마 운하가 지금 18.3m 늘어져 안 그러면 큰 배는 뺑 돌아와야 되죠. 파나마 뚫고 보면 6, 7일 만에 들어올 거 뺑 돌아오면 38일 걸립니다. 유럽에서 우리 들어오려면 35일, 30일. 이해됩니까? 그 파나마는 그래 중요한 겁니다. 바로 뚫고 들어오니까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해가 태평양 치고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하고 한국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더 발전될 수도 있어요. 파나마 때문에. 우리 그 지구는 파나마 우리나라 뭔가 파나마 때문에 우리가 덕분나 저 중앙도 선사에서 막 이야기가 나왔다고. 야, 문화가 커지면 한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찌든 그거는 바람직하지만 그래가 도착해가 물건 찾고 그래가 통관하고 이런 과정에서 수입업자 하는 사이에 물건을 찾기 위해서 그때 디오를 띄려면 결제를 그때 하면 되죠. 그죠? 디오 그래서 결제를 해야 디오를 발행해 주니까 그 디오를 들고 가 터미널 가가지고 내 물건 찾아가겠다. BL 이미는 양수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통관 다 하면은 BL의 실적이 실아주가 지니까 그러니까 통관해서 시와의 지 물건 찾아가 끌어올리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수출업자가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보내자마자 또는 보내기 전에 이 신용장을 가지고 또는 신용장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신용장 다음에 알파라는 말은 뭐냐면 개입을 나가고 물건을 선적한다는 선적 서류가 만들어지고 이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거면 더 좋죠. 여기까지 위조해 먹는 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사가 다시 소송해가 졌어요. 소송해 선사나 그러니까 큰 거다. STX도 그렇게 연결된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 물건도 묶이고 STX는 부도 나쁘고 그래가 그 평택에 물건 묶기가 물건 날아간 놈도 있죠. 어쩌죠? 한 배 타가지고. 그래서 비리한 선사에다가 물건 잘못 실으면 저런 행위가 배가 또 압류가 된다든지 돈을 안 내가지고 평소 때 선사에서 돈을 안 내는 거야. 항구에다가 심지어 기름값 중간 급유값도 안 낸 선사가 있어가 배 묶이면 지 물건만 그 묶이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선사도 여러분 선사를 지정할 때 조심해야 돼요. 비리한 선사를 하게 되면 그런 그러니까 기름값 못 내가지고 배가 묶여버렸어요. 그리고 지 물건도 따라 묶이는 거예요. 지 물건 찾으러 어디 갑니까? 그 컨테이너. 그죠? 딴 배 어떻게 옮깁니까? 못 옮깁니까? 고객상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예? 바로, 빌 오브 익스체인지의 한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음을 일으킨다고 해서 수출업자가 드로워, 발행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드로잉은 은행에서 수출업자를 믿고 지가 지급을 해줍니다. 그죠? 지급을 해주니까 지급은행으로서 드로잉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제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뭡니까? 그 발행인 자체가 수출업자라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유전서를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신용장 발행은행이 지급인이 되고 드로이가 되고, 안 그러면 수입업자가 나는 뭐 유전서 안 쓰고 뭐 앳사이트 일람불로 해가 내가 내 물건 내가 바로 끌어가겠다 하면은 바로 그거는 뭡니까? 지급인이 수입업자가 되죠. 밑에 추심 보세요. 은행이 당연히 콜 치면 저쪽에 접수된 지시에 따라서 지급해주라, 인수해주라 하는 콜 들어옵니다. 콜 들어오는 이 행위를 추심 행위라 그럽니다. 들어오는 행위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는 그걸 추심을 서류를 접수해가 딱 넘기면 그게 추심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서류는 반드시 금융 서류나 수출이 관련 서류, 정확한 서류들이 다 명확하게 구비가 안 되면 절대 안 해줍니다. 그냥 채권자가 내 뭐 추심 빨리 열어 내 돈 찾아가겠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은행을 통해가지고 채무자한테 통보가 되고, 그러니까 채무자는 이거 채권자가 청구가 들어왔는데 해줘도 됩니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추심 행위입니다. 해주세요 안 하면 뭐랍니까? 우리가 그걸 부도. 그리고 추심을 이어보면 답이 나와요. 기한이 덜 됐는데 일부러 내 같은 경우는 한번 당자 같은 거 일부러 미리 이어봅니다. 막 나타나요. 속된 말로 조사를 해도 안 나타나. 불안해가 한번 추심 이어봐라. 추심 내가 은행에 내고 할 때는 이어봐라. 탁 이어보면 저쪽에도 화다닥 거립니다. 돌아보니까. 그럼 내가 저쪽에 통지를 해가 근데 착각했다. 내가 돈을 뒤에 받을 테니까 일단은 부도를 막아주시오. 그럼 다음 당장에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해주면 저쪽에 낼 거를 넣어줍니다. 그럼 돈이 저것들도 내고 해가 돈 내어도 안 그러면 내 돌린다. 당자 돌린다. 당신 아니야. 형사건이니까. 그럼 법인화가 돈을 넣어줍니다. 그럼 그 정도까지 행위는 안 할 필요 없죠. 추심이라는 그게 일단 금융 서류나 관련 우리가 말하는 수출이 관련 선적 서류죠. 이런 특히 중요한 게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BL하고 커머셜 인보이스입니다. 패킹리스트는 빠져야 될 거 봐. 여기 선적 서류에 유가증권이 BL하고 CI 커머셜 인보이스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추심을 원칙적으로 은행에서는 무조건 하고 돈을 수출업자에게 내줘야 됩니까? 안 내줘야 됩니까?
일단은 클린 BL이고 또 클린 LC이기 때문에 취소불능 신용장이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으면 무조건 돈 내줘야 됩니다. 그럼 내주지 말라고 우리 쪽에서 이닝을 거는 겁니다. 하자를 거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 한다? 클레임 동의서를 은행에서 받아줘야 되죠. 그거 은행하고 싸움합니다. 그래가 옛날에 무역 제 한참 할 때는 특히 기업은행 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찾아낸 게 그 쉼표를 찾아냈어요. 틀린 거. 뒤에 달러에다가 점, 쉼표 다음에 있고 그 다음 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쉼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쉼표가 없어서 이거가 뭐고 디스크레펀시로 내가 일단은 클레임 진다 이런 은행이 할 말 없죠. 그래서 서류 돌리라. 그리고 정정시키고 어멘드 시켜서 내 다시 너가 다시 주심 돌리면 안 되나? 그런 식으로 내가 따져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어놔놓고 저쪽 갔다가 돌아오면 2주 걸리거든. 2주 걸리면 또 여기서 접수해가 영업일이 7일 프리타임 붙습니다. 그럼 21일을 시간을 버는 겁니다. 자금에.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에 수출업자하고 내고를 치가지고 이거 그래 저것들 떨어가지고 자 취소 동의서를 보내라. 캔슬레이션 레터를 보내라. 못 보낸다 보내라. 은행에 옆에 친다. 너 이래가 이거는 그거는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따질 겁니다. 예? 아주 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실패 하나로 디스크레펀시야. 불일치하다 이거. 신용장에 내가 최초의 무역거래 PI 신용장에 애플리케이션상에 하고 실제 저쪽에 선적서류 CI 들어온 거하고 맞지 않다. 실패 하나로. 그래 단 하나 틀리면 스펠 하나 틀리고 그걸 미국 놈들이 아주 옛날에 그랬죠. 우리 수출업자도 많이 당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무역하는 사람들은 스펠도 조심해야 되고 심표도 조심해야 된다는 말. 그래서 그거 시비 걸면 답 없어요. 보통은 시비 안 걸죠. 니 언제 볼 끼고 하면 시비가 가면 시비 겁니다. 원래 무역에서는 째질 때는 뭐처럼 째지라는 말이 있냐 우리끼리 원수처럼 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수. 동지가 적이다. 적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무적은 friend 아니면 enemy. 그래서 우리 그 무역에서 friend, friend, also your friend, okay my friend 봐줍니다. 그런데 your friend, enemy, okay I'm enemy. 그렇게 적의 동지도 적이고 친구의 적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에서 그렇게 아주 깔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 언제 볼 끼고 하면 엄폐도 치푸는 거예요. 저도 중국 쪽에 하나 똘똘마 시에지라고 시에지에 있는데 펜질이 내가 딱 그거 해가지고 자기네 서류상에 물건 온가하고 서류가 틀렸어요. 아이템이 바뀌었어요. 아이템이 바뀌다 보면 수량이 바뀌도록 돼 있었어요. PI에서. 패킹리스트상. 그래서 실제로 물건 보낸 거는 지가 다 보냈던 거예요. 서류상을 잡거든요. 아이템 거꾸로 썼어. 나 그거 가지고 엎배 치지. 엎배 지금 아니다, 낫다, 다 따봐야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기간이 상당히 지났다고 그러면 내 선사를 눌리가 내가 영문으로 하나 만들어서 너가 도장면만 찍으라. 아이, 사임 골라. 찍으라, 임마. 내가 뭐를 찍으라 했냐. 이때까지 이런 경과가 진행되었으니까, 경과가 되었으니 최선료가 얼마고, 안 그러고 더 귀하면 물건을 돌리는데 비용이 얼마고, 이때까지 최선시키서 돈이 얼마고, 이 값을 물이 내야 수입업자한테 함부로 인수해 주겠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 선사로 봐서는 이 물건을 수입업자한테 주지 못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걸 탁 보내겠어요. 그렇게 바닥거리가 단가 내고 딱 보내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한 방에 그게 26,000불 깎아봤어요. 바로. 그러니까 다시 보지 말자 하더라고. 시사장님. 보지 말자. 나도. 네 배지란 거 언젠가 하면 내가 큰코 다친다 안 하더라. 보지 말자. 누가 그러다 네가 저기라고. 무역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동맹이 있어. 동맹. 얼라이언스. 해운회사는 더 심합니다. 해운동맹. 그래서 뭉치야 화물도 살고 다 사는데 그런 걸 소홀히 했지. 현대상선은.
자, 그 다음 보세요. 추심이라는 말 밑에 보세요. 추심. 은행이 그 지급을 해주라고 콜 받으면, 그 접수를 받으면 그 지급해주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확실한 서류가 은행 손에 딱 떨어지면 바로 그거 인도해 주도록 조치를 해주는 거. 이해됩니까? 추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그 사이가 있죠. 그 사이에 은행이 존재합니다. 은행이 존재하는데 은행이 채무자가 지급을 해주세요 하고 은행에다 이렇게 지시를 해줍니다. 지급 지시를 해주면 그냥 만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관련 서류가 수출업자로부터 들어오겠죠. 금융 서류가 또는 선적 서류가 들어오면 은행은 그거에 대한 그 지시된 데 따라서 그걸 인도를 받거나 인도해 줍니다. 제3의 은행에 보낼 수도 있고 제3자에게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수출업자 쪽으로 수출업자의 은행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서류상 지정된 곳으로 돌려주는 것, 그걸 추심이란다. 그걸 컬렉션 친다는 말이에요. 컬렉션.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잉글리시의 컬렉션에 젖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무역사의 컬렉션은 틀립니다. 그래서 화물도 컬렉션 친다는 말은 뭡니까? 화물도. 내가 이거는 지불 안 하고 FOB로 했으니 이거는 나중에 저쪽에 가서 받아라 하고 컬렉션 친다, 은행에서. 즉 수입업자가 선임을 오션프레이트를 지불해야 된다 하고 돌리는 행위입니다. 그걸 추심 행위라고 그러고 컬렉션 액션이라고 그러죠. 똑같습니다. 그러다 되면은 수입업자가 화물을 인수하기 위해서 선임하고 다 물려야 되죠. 그게 FOB 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프리페이드는 컬렉션이 안 되죠. 컬렉션이. 프리페이드는 지가 미리 선임하고 다 지불하는 겁니다. 수출업자가. 그래서 CFR 조건이고. 그 컬렉션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럼 추심 행위는 뭐냐? 당연히 채권자가 은행 통해가지고 채무자한테 그 금액을 주신 금액을 주라. 이제 청구하지, 청구. 당연히 그죠? 주라는 수입업자가 주라 하는 소리고 수출업자는 청구하지, 돈 내놔라고. 그게 추심 행위입니다. 그죠? 내가 아까 추심 돌린다는 말은 내가 가게 쓸 때 당사 쓸 때 추심 돌린다, 추심 된다는 말. 내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엿본 겁니다, 은행에다. 이해되죠? 네. 똑같은 말입니다. 이 추심이라는 말은. 밑에 무역신용장 보세요. 당연히 무역신용장의 결제 방식에서는 신용장 이 결제가 물론 이게 우리가 전에 옛날에 2007년도에 그 UCP 600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의한 근거입니다. 이게. 옛날 300에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한 39개 정도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로 픽스가 됐죠. 이때 스위프트 코드가 확실하게 정해져가 요즘 스위프트 코드가 없으면은 이게 LC 자체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요즘 철저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애플리컨트 보세요. 그 신용장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신용장이라는 뜻이 뭐랬습니까? 아까 어떤 명칭이나 기술 관계없어요. 무조건 이걸 가지고 이 외환을 가지고 물건을 명시를 하고 다 해가지고 자 이런 물건을 내가 수입을 할 테니 이걸 은행에서는 지급을 내 대신에 지급을 좀 해주세요 하고 확약시키는 하나의 확약시키는 약정이 됐습니다. 은행하고 내하고의 약정. 그래서 우리는 밑에 뭐가 됩니까? 애플리컨트가 되는 겁니다. 발행 의뢰인 밑에 신용장이 그 발행 되도록 좀 요청하는 걸 당사자입니다. 좀 신용장을 발행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당사자가 애플리컨트. 신용장을 오픈하는 것은 뭡니까? 오프닝 뱅크. 신용장 밑에 있죠. 이슈잉 뱅크 밑에 발행 은행. 오프닝 뱅크. 당연히 발행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입니다.
그죠? 발행하는 은행은 결국 나중에 뭡니까? 돈을 내 대신에 지급해야 되죠. 그죠? 그죠? 그 부분에서 신용장이라는 게 인수 지급하기 위해서 하격해주는 행위를 좀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터 오브 크레디트 밑에 보세요. 수익자 보세요. 베네피시리. 신용장이 당연히 발행됐습니다. 물건이 떴어요. 그러면 수출업자가 물건 떠가지고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베네피시리가 되기 위해서 은행에다 추심 넣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지가 신용장을 발행한 걸 받아가 바로 뭡니까? 돈 내놓으시오 하고 베네피셔리가 되는 겁니다. 이 베네피셔리는 처음에 어디로 돈 내라고 지정을 해주죠. 수출업자가 지한테 지를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제3자한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걸 가지고 스페인에 지금 내가 사료를 수입하는데 베네피셔리가 들려가지고 저한테 확인시키고 오늘 오픈했어요. 며칠 스페인 아들 늦어요.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그 확인하는데 제3자한테 지금 포레사라고 사료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룹에서 한쪽이 적어도 저끼리 못 믿어가지고 자금 담당은 한쪽만 딱 보라 자금만 컨트롤하더라고. 너희는 일만 해라 이 식이네. 못 믿어가지고 스페인 아들이 조금 꼬름하거든. 그래서 그래. 너는 저것끼리도 못 믿어가지고 베네피셔리가 틀리다. 베네피셔리 자금 사이드가 틀려. 어찌됐든 이 수익자는 수혜받는 당사자일 뿐이지 꼭 뭡니까? 이게 꼭 뭡니까? 수출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출업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수혜받는 그 돈을 받는 실제적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용장 열 때는 베네피시리 쪽에다가 돈을 몰아야 되죠. 추가 어디실 차지가 생긴다든지 또는 우리가 신용장 논의에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는 부분 내가 모르겠다.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를 내가 셀비 보론에 꼭 표현해냈습니다. 그 다음 벌써 통지은행 보면 어드바이징 뱅크, 노티파잉 뱅크 해놨죠. 그러면 통지은행이 꼭 매입은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통지은행이 매입은행이라고 해서 매입은행이 영어로 하면 니고시에이팅 뱅크, 돈을 찾아가는 뱅크. 그래서 외고해가지고 수출자한테 실제적인 사람한테 돈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매입은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은행이 통지은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통지은행이 반드시 매입은행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발행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은행입니다. 지정을 받은 은행. 발행은행으로부터 무조건 지정받은 은행입니다. 매입은행이. 그럼 내가 어드바이징 뱅크는 어드바이징 뱅크이고 니고시에이팅 뱅크는 니고시에이팅 따로 표기를 하면 LC상에 그건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통지은행이 대체로 상식적으로 다 해야 되죠. 신용장 통지받는 은행입니다. 그 누구 요청으로? 발행은행의 요청. 그럼 또 컨포밍 뱅크는 뭡니까? 컨포밍 뱅크. 지급받는 걸 확인시켜주는 은행이 또 있습니다. 그래 더럽죠? 컨포밍 뱅크. 우리나라 옛날에 IMF 오고 나서 컨포밍 뱅크 때문에 머리 아팠어요. 풀 맞은 거를 하지 컨포밍 뱅크 다 해가 더러바가 몰랐다. 그러고 앉아서 세계에서 수수료 1% 미국의 힘이 그런 겁니다. 특히 나는 AOB, 아메리카 뱅크,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걸로 컨포밍 뱅크를 지정하는 거예요. 자꾸 저쪽에서. 파트너 쪽에서. 그러면 나는 LC를 절마고 열었는데도 컨포밍 뱅크는 미국 거치다 갑니다. 지금도 미얀마는 저가 불안하니까 보통 보면 시티뱅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합니까? 공짜로 해줍니까? 다 컨포밍 차지 붙이 묶죠. 컨테이너다 얼마 딱 떼먹고 사전 때 150불, 어떤 데 심하면 230불도 떼먹고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컨포밍 뱅크는 못 믿어서 그래. 그 은행도 못 믿어가 그래요. 은행도.
옛날에 IMF하고 우리나라 은행 못 믿어가지고 억수로 비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행 몰라 I don't know. 신한은행 I don't know 하는데 뱅크 인더스트리얼 기업은행 국책은행 하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다. 그래 됐어. 그래가 내 기업은행하고 거래하기 시작했어. 옛날에 인도네시아 그 자원관계하고 잘 튕길 때 인도네시아 레인벌싱 뱅크 앉아서 먹는 놈들 때문에 자카르타 도착하자마자 접대하러 나왔다. 접대하러 내를 위안부 그것 때문에 제가 소개해 준다고. 중간에서 특히 제3국 통화일 때 남아나라도 돌릴 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외환의 제한을 받았다고 달라. 그러니까 루피아밖에 안 됐어. 그럼 루피아로 돌림물어야 되니까 뭔가 중간에 레인벌싱 치주는 은행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찾아갔지. 그래서 찾아가니까 자카르타에서 내를 접대를 하더라고. 자기 은행 해주라고. 근데 은행에 접대받은 외국은행 접대받은 처음이야. 그리고 이 은행 내가 한국에 좀 소개시켜줄 때 커미션 안 되나 이러니까 은행은 커미션이 없대. 그래가지고 이 레인벌싱 치는 것도 우리나라 은행에서 여러분들 모르고 하면 유전서 쓸 때 특히 많이 당합니다. 유전서 쓸 때 못 모르면 우리나라 은행이 레인벌싱 치버립니다. 저쪽 은행이. 그러니까 만약에 적어도 묻고 내가 들키니까 이러더라고. 국민은행. 우리 국민은행이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나가 있는 애들 묻고 살아야 안 됩니까? 사장님 죄송하면 70불 때 묻습니다. 이러더라고. 돈놈 새끼들 그 70불이 붙어 있더라니까. 결제하고 나면 나도 몰랐어. 우리 직원들도 문제야. 그런 걸 전부 체킹을 했는데 안 했다가 내가 우연히 영수증 보고 이 수수료가 뭐야 이래 됐어. 세상에 70불이 떨어져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은행에 확인해 보니까 인도네시아 국민은행 자카르타 은행에서 대문 거야. 레인벌싱 치가 앉아서 상환 저가 내 대신 유전서 상환해주고 인도네시아 은행에다 저가 돈 지급해주고 이자 놀이를 한국의 국민에서 해묻고 레인벌싱 상환 치묻다고 해가 70불 때 묻더라니까. 건수마다 그래 이때가 치묻으니까 몇 개월 치묻노 내한테. 내가 8개월 만에 알았으니까. 그 당시 국민의 일주일에 2건씩 해줬다고. 돈이 얼마고 8개월 일주일에 2건 4번. 계산도 안 된다. 열이 올라가지고 그때 하여튼 인건비가 2명 인건비가 날아갔다고. 열받았지. 은행 아들 절대 여러분 은행 아들 믿으면 안 돼. 무역하는 사람은 전부 체킹 또 해야 돼. 수수료도 일일이 다 따져봐야 돼. 요율도 따져보고 여참 더 붙인다니까. 자 수업합시다. 좀 안 잤나? 자 그 다음에 상한은행 밑에 있네. 자 밑에 레인벌싱 뱅크 보세요. 발행은행의 지시에 따라 당연하죠. 어찌가 돈 띄물 수 있는데 중간에 발행은행 지시가 있어야지. 발행은행 이 좀 내버려버려. 이 인스트럭션을 줍니다. 줘가지고 지가 발행은행에서 바로 지급은행이 되면 되지. 서류 들어오면 지급해주면 되지. 저가 안 하고 뭐 레인벌싱 치는 건데 상한 치는 거. 그러면은 여기 레인벌싱이가 묶어서 제3국 통화할 때 특히 재미 보죠. 그러니까 루피아로 한참 인도네시아 아까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국민은행이 루피아로 한참 거래하고 있어요. 그래 루피아로 너가 상한 받을래가 루피아로 해보고 한전 수수료 챙기먹고 여기 콤볼전 시킨다지. 한전 그때는 한전을 갖다 콤볼전이라고. 콤볼전 통화를 갖다 A 통화로 B국 통화로 돌리는 행위를 콤볼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면 그 환차익 생기잖아. 수수료 떼먹지. 그 심하면요
유럽 같은 데는 잘못 아다리 되면 앉아서 1.5% 날라 1.5% 바로 사정이 되면 1.5% 총금액이 이거 큽니다. 마진 3, 4%가 먹고 사는 데니 한번 생각해봐. 네트 마진이 1.5% 떼본다 은행에서 컨버전 일으킨다. 그거 심한 게 유럽입니다. 유럽은 은행 거래 잘못하면 사정 없습니다. 자동으로 떼먹고 그죠? 그거는 수정도 안 돼요. 다 뭐라는 줄 압니까? 하기 전에 이야기하지. 미칩니다. 그래 말하면.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하시죠. 이미 전산체가 다 돼. 이미 코스트가 엄청난 코스트가 들어갔대. 이걸 다시 물리줄 수도 있대. 1.5% 내줄 수도 있대. 뭐라는 줄 알아? 1.5% 내주는 대신에 저쪽에서 다시 전부 수동시키는데 중간 임금비 전부 계산해봤는데 총 은행 수익 곱하기 인원수익 곱하기가 나누지 시간당 아울 곱하기 뭐 해가 포기합니다. 포기. 처음으로 포기. 내 영국에 있을 때 내가 시계 하나를 고친다고 줬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 이제 출구할 때 다 내가 갔어요. 옷도 내가 줬어요. 서리 좀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더니 가니까 아직 안 고치지 시계. 그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원 시계 제작자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네가 이걸 수리해 주면 선물로 특별한 선물을 돈으로 환산할 게 아니잖아. 수리비 얼마인데 얼마? 시가보다 더 비싸. 그 말하니까 이렇게 귀중한 거니까 네가 선물은 값어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이가. 그리고 기장 고치는데 바바리 그 고치는 그 원 디자인한테 물어봐야만 했고 얼마 답은 기다리고 있었고 답이 이제 가서 고치려니까 또 이거 고치는데 이 틀어지고 저 틀어지고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밸런스를 잡는가를 또 소위 말해서 카팅하는 사람은 또 본사의 카팅 그 하는 담당자한테 또 물어봐야만 했고 그거 기다리고 있다. 옷 주라. 바로 들고 돼. 한국 와서 돈 많이 고치어. 예를 들면, 그 정도입니다. 그게 꼭 유럽 시스템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보딩하우스 조금 구석에 저기 중앙 저 가스 난로식이 되게 얼음이 올라 저쪽에. 저 끝에 얼음이 묻고 있어. 그런데 내가 오래 했지. 오라는 거. 바로 두 놈이 따와가 밀더라는 거. 바로 딱 보고 쟤보고 지랄 이 옷은 일부러 배려 빵빵하게 붙어요. 막 구부리가 둘이서 한참에 사다리 타고 또 찍고 그리고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막 가져와 칼라 매칭만 쎄아빠지 해 또 하고 체킹하고 그리고 또 갚고 그 다음 사흘차 그 다음 재단인 거 갖다 대가 이제 시작하는 거야. 돌아보면 우리가 또 한번 페이트 치라고 그러지. 그래도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거 외국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와서 조심해. 미얀마 특히 조심해. 미얀마 영국 시스템입니다. 저거 은행 쪽에 쉽게 받다 수수료 차지 마. 왕창 붙이고 있어. 왕창. 그래 물어봐요. 그래 사전에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들어 수수료가 얼마 책정되는지 보자. 다 갑자기 당황한다. 갑자기 푹 찔러야 돼. 그것도 미리 답을 주면 안 돼. 다 해놓고 저거 샘플로 초안 만들어놨어. 이거 드래프트 보자. 이 무슨 차지고 이리 붙었는 게 뭐고. 그거 따지면 이거 우리가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온다고. 니한테는 특별하게 해줄 수 있다. 삐질 않았다. 특별해 무슨 특별해. 그러니까 그거 당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레인버싱 뱅크는 무슨 뜻이랬어요? 발행은행한테 신용장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직업 인수, 상환, 돈 대신에 지급에 대지급 인수해주고, 대신 인수해주고, 상환해주고 하는 기능을 가진 그런 은행입니다. 특히 제3국 통화로 할 때 하기 쉽죠. 이렇게 탁탁 대신해주고, 외환 뭡니까? 콤볼전화 수수료까지 챙겨 먹으니까. 그거래가 다 먹고 삽니다, 은행이. 해외 지점 나가 있다는 은행에 그래가 다 먹고 살아요. 그런 건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은행은 답이 없어가지고 서민은행으로 진출하겠다 해가
인도네시아를 억수로 쉽게 생각했지. 그래 지금 개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부행장하고 소주 한잔 했는데 서울에서 김행 말이 맞대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LC 부분 신용장이 종료에 대해서 봅시다. 그거 보면 일단은 저 신용장이 종료상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쭉 한번 취소하는 신용장을 우리는 다 레브커블이 이게 취소 가능이죠. 여기에 이게 취소불능 신용장이 우리나라는 다 취소불능 신용장이고 클린 LC고 이 레브커블 LC고 그렇죠. 그러나 레브커블 LC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취소 가능한 신용장도 우리나라에는 지급이 안 되죠. 당연히 취소불능 신용장은 우리 지급하죠. 그래서 이 레브커블 LC만 지급한다. 우리나라는 이게 붙어야 되죠. 이게 주로 메인이죠. 메인인데 이게 여기에서 일람불이 있고 유전수가 있댔죠. 일람불이 있고 유전수가 있고 유전수는 시파 유전수가 뱅카스 유전수가 있고 두 종류가 있댔습니다. 일람불도 기한 일람불이 있습니다. 에사이트도 기한 바로 에사이트라도 뭐 데이즈 에사이트죠. 애프터 요거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거 내 타이완 클래스한테 이거 60일, 90일 이래 받아 못했죠. 유전수 받고도 은행에서 유전수 받고 안 주니까 방법이 있어요. LC는 신용장은 열어야 되고 열라니까 예상거래 받아 몰라니까 네가 일람부를 좀 뒤에 결제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60일 뒤에 좀 해주라. 그런 조건으로 LC 열 수 있습니다. 이 믿는 사이에 하면 안 해준댔죠.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믿으니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은 뭡니까? 저 앱들 뭡니까? 씻자마자 앱들 시먼트 또는 앱들 뭡니까? 케이블이 나가자마자 그죠? 앱들 케이블 being taken 되자마자 바로 일람불로 결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람불이라도 신용으로 해가 앱들 60days 90일 되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람불이라도. 그럼 유전수하고 일람불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유전수하고 안 같습니까? 틀리지. 이거 이제 좋다. 이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시험 내볼까? 전에 한번 유전수 시험 내기도 됐고 이 차이점 뭐고? 사이트 애프터 6 유전수 내 90일짜리 썼다. 90일. 요도 애프터 90일 했다. 90데이지. 이 차이점 뭐예요? 이 차이점 뭐고? 유전수 비율은 누구하고 거래하면 뱅크 유전수 쓴다. 수입업자하고 은행하고 거래하면서 내 은행한테 뭐 줍니까? 90일 동안에. 이자 준다, 이자. 그래서 은행에서 대신해서 뭡니까? 지가 대신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점에서. 수출업자는 무조건 하고 유전수가 왔던 말도 한음 돌려가지고 지는 뭡니까? 한음의 밑에 선적 서류 BL 테크닉스 인보이스 커머셜 인보이스 가차가 돈 받기 미리 했고 그걸 니고시에이션이라 하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뭡니까? 보고 무조건 돈 지급해서 그 수출 통장에 돈을 넣어주죠. 그 대신에 저거는 뭡니까? 상한은행이나 또는 컨포밍 뱅크나 또는 실제적인 오프닝 뱅크에다가 돈 내놔라, 나 돈 줬다. 그리고 그 차이 기간만큼 저 또 이자 수수료 때문에 씁니다. 저쪽 은행에. 은행끼리 공짜 없어요. 저끼리 다 돈 받아먹고 싸움하고 난립니다. 그리고 내보고 다른 은행 이용하면서 삐끼가 싸움해가지고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 은행에서 내한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어이 미친 기가 말도 잘하는데 님 발음 조금만 천천히 혀가 너무 굴린다 내가. 그러다 지도 웃더라고. 아유 와르르 이 사더라고. 니 사실 정확하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니고 리비아 계통이지. 알제리 계통이죠. 알제리 계통. 저 아버지가 알제리. 니 어떻게 알았나? 당연하지. 프랑스 말비가 너무 혀를 굴려서 내가 알았다. 지도 칵 웃더라고. 그래가지고 은행 좀 은행 바꿔줄게. 바꿨어. 어드바이징 뱅크를 바꿔달라고 심지어. 그런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어디가
이거 차이점은 사이트 앱들은 6스테이지 누가 봐주는 겁니까? 이거는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상 60일 뒤 지가 내고를 하겠다는데 60일 뒤에 지가 뭡니까? 내고를 해먹겠다는 은행에다, 저거 은행에다, 어드바이징 뱅크에다. 이해됩니까? 60일 동안에는 깔고 앉는 거지. 물건 보내주라는. 일종의 강범위한 의미에서 외상거래야. 그러나 외상거래인데 외상거래는 막연한 외상거래가 아니고 은행에서 직업을 책임지는 거니까 저거 은행에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 근데 타이완 글라스마도 은행에 200억 불 정도 현금을 재해놨던 데라. 옛날에 영감제 내한테 보여주던 개짝이 날리고 다 떨어지는 앉아. 와이스키 이거 봐라. 개짝이 이런 개짝이 앉아. 요거 좀 가자. 요즘은 기라. 오라 날리고 다 떨어지는 거. 담배 이거 그거 시가 입에 물고 오라더라고. 가리. 이 개짝이 뭔지라 탁 열어버리고 $100짜리가 8천만 불이 딱 가리. 언제든 들고 튈 수 있도록 이게 깔아놨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은행에 모든 걸 데파시트 해놔놓고 하기 때문에 네가 잘못하면은 내가 은행에다가 내가 개런티를 해줘서 니는 뛰기만 해라. 이러라. 그 대신 조건을 제시하라. 지 셋째 첫 딸이, 둘째 딸이 나 결혼해. 우리 마누라하고 재고. 그럼 한국에 살 생각하지 마. 지 따라다니는. 8개월 따라. 그럼 보겠다. 그것도 본 첫 딸도 아니고 세 번째 첫 딸이야.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죠? 인자 예수습이라고. 당연하지. 수출업자에 무슨 이자. 니하고 내하고 문제인데 안 그래? 수출업자 수익을 좀 은행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 은행. 그럼 유전수는 은행하고 관련되는 거지. 내하고. 그럼 시파 유전수는 뭡니까? 저거 시파 메이커 수출업자하고 저거 은행하고 관련. 그지? 나는 뱅커즈 유저스는 내하고 오프닝 뱅커, 이슈잉 뱅커 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 이자 주고. 그 이자를 갖다 유전스 비율의 이자는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거 리버 금리 있어요. 리버 금리. 홍콩 리버 금리나 런던 리버 금리. 이 리브레지 금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 설명할 금융 다 설명해요. 리버 금리 더하기 저거 은행의 수수료 알파 금리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 요즘 리버 금리가 없어지는데 뭐하노 이래가지고 은행마다 내가 내고를 하여. 그래가 요새는 0.8에서 1.6%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기본금리가 2%를 붙입니다. 요즘. 이것도 더 낮춰라 주장하고. 이거 저금리 세상에 왜 2%고? 그래가지고 은행하고 매일 투쟁. 그러니까 유전스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없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고하기 나름입니다. 그래 옛날에는 딱 정해져 놨어요. 그런데 요즘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 은행 수수료 안 정해졌습니다. 송금 수수료 안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이가 주장에 면제 좀 받자. 면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노? 면제 신청 넣고 여러가 들어가면 됩니다. 안 그러면 송금 수수료 다 줘야 되고 이래. 이해됩니까? 그 면제 받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걸 맞추면 안 되나? 이거 뭐 할 때마다 300원, 500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신용장에 의하면 다큐멘터리 LC는 별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 기탁 신용장이라는 건데 이 정도는 무역 또는 해외 주재원으로서는 에스크로우 LC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게 특히 대기업들 또는 해외 조인트 벤처 컴퍼니, JVC 조인트 벤처 컴퍼니 하든지 현재 제조기업을 크게 하든지 이 매니팩처 해외에다가 이 JVC 컴퍼니 하든 이래 할 때 다이가 큽니다. 다이가 크니까 그 기업을
설립하는데 이스태블리시먼트 하는데 이거 필요한 인카인드 물자, 인카인드가 있고 인캐시가 있죠. 이거는 인캐시는 우리가 특히 페이다 캐피탈이라 하죠. 수권 자본주의니까 페이다 캐피탈에서 돈 조인트 벤처 하면 뭐 몇 프로 경영권을 모아가지고 이런 게 쭉 있죠. 그럼 페이다 캐피탈로 해가 인캐시는 보관하는데 물건은 우리 물건을 보내야 됩니다. 제조기업 설립하기 위해가 그거 보낼 때 이 에스크로 LC를 열어놓는 겁니다. 에스크로 LC를 열어놔야 물건 보낼 때마다 LC 저쪽에서는 LC 열고 우리는 또 물건 보내가지고 내고 받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에스크로에서 키탁 LC를 열어놔놓고 거기에서 키탁 받아난 그 상태에서 물건 착착 보내면 깝니다. 까나가면 돼요. 계속 까나갔다가 이게 다 되면 다시 또 뭡니까? 와꾸를 늘리면 돼요. 그죠? 그때 해외 지점 같은 데 입찰 들어간다. 입찰하는데 입찰 돈이 당장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스탠바이 LC를 열어놓은 것들이 많이 쓰이죠. 이 스탠바이 LC하고 에스크로 LC 정도는 꼭 알아놔야 돼요. 스탠바이 LC하고. 요것도 알아놔야 되고. 이 스탠바이 LC하고 에스크로 LC가 왜 중요하면 행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면 에스크로 LC는 한음의 매입 대금 자체가 수익자에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수익자에게 물건 보냈다고 물건을 보냈습니다. 보냈으면 에스크로 LC를 열어놨어요. 수익자에게 이 매입 대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수익자 바로 다이렉트로 안 들어가고 기탁 해놓은 에스크로 계정에 기탁 계정 에스크로 계정에 기탁 계정입니다. 에스크로 계정 어카운트에 들어간다. 그래가 바로 수출입 행위에 있어가지고 은행에서 발행을 했다. 그럼 지급을 한다. 이런 행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다이가 큰 데는 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 수출자 명의의 에스크로 계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에스크로 계정 수출자 여기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큰 돈을 한꺼번에 어떻게 물건을 급히 보내가 라인을 깔아야 되는데 착착착 이퀴프먼트가 들어가고 막 라인 설비가 들어가고 막 그때마다 돈 보내가지고 하고 이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계정에 이었다가 이 돈을 또 돌려야 돼요. 입장에 수출자 입장에서 물건을 계속 사가 또 물건 재료를 사가지고 학부가 만들어가 또 보내고 해야 돼요. 큰 구치 행위 할 때 그래서 큰 행위들을 그래갖고 수익자가 수입하는 부분에 돈을 페이를 갖다가 에스크로 계정에다 이어놓는 겁니다. 물품 대금 결제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요 안에 이 에스크로 계정에서 이 수출자 명의로 에스크로 계정이 있는데 요 계정에다 돈을 이제 물품값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요 안에 해외 주재원들 인건비도 있고 또는 기타 거기서 지불할 기타 세금과 공과도 있고 각종 잡비성도 있고 수수료도 있고 이까지 물품 해놔도 다 땡기 묶으면 안 되죠. 수입자가 수출자가 그죠? 안 되니까 이런 거를 못 땡기 묶게 하는 또 그것도 됩니다. 딱 물품 대급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딱 명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품 대급에만 딱 지급하도록 해놓고 나머지 돈은 재놓는 겁니다. 기탁을 해놓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수입하는 물품 대금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이거는
특히 큰 기업들이 많이 쓰는 행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관리적 차원에서 물품 보내는데 돈은 더 남아서 물품값을 사유밖에 안 돼요. 다 땡기 못 비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에스크로 LC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스탠바이 LC 보세요. 이거 특히 필요 자금을 해외 지사, 해외 법인, 해외 지사나 해외 법인들이 스탠바이 LC는 입찰에 들어갑니다. 텐더라든지 입찰 또는 옥션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는데 돈이 없다면 뛸라니까 스탠바이 LC를 열어놨다. 스탠바이 LC는 하고 지가 그 입찰 보증금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은행에다 제시를 하면 내 이런 만약에 미얀마 같은 미얀마의 소위 조달청이 있어요. 군용 타이어가 입찰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내 옛날 브리지스톤 지금 저 뭡니까 넥센 타이어 넥센 그 지사장 부산 사람이 내가 조금만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래 같이 입찰 들어갔을 때가 그 케이스. 그러면 자기도 본사에다가 넥센 타이어에서 돈을 받아야 돼. LC가 커. 그래서 이게 스탠바이 LC 아니냐고 모르더라고. 스탠바이 LC에 대해서. 그래서 스탠바이 LC 열어놔놓고 그럼 열어놔놓으니까 미얀마 거치가 그때 비후에 거치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 입찰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입찰 보증금이 얼마를 제출하시오라고 미얀마 군부에서 날라왔지. 그걸 은행에 제출하고 그 돈만큼 이 구자로 돈을 빼내는 건데 자기 구자로. 그지? 얘네가 그 돈이 입찰 보증금으로 수표를 끊어줍니다. 체크 수표를. 그걸 받아가 입찰 보증금 지불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10% 입찰 보증금. 그럴 때 쓰는 게 스탠바이 LC입니다. 이해됩니까? 스탠바이 LC 이해 안 되는 사람? 스탠바이 LC. 일종의 보증금을 해외 요원들이 뛸 때 어디 뛰고 이런 지가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본사에서 스탠바이 LC를 열어주나 놉니다. 열어주면 입찰이 딱 대상자가 됐어요. 그죠? 대충 예상 입찰 금액이 나오잖아요. 보증금은. 또는 해외 지사의 건물을 구입했다. 해외 지사용 사무실을 구입했다. 수입은 구입이 아니고 전체 전월세가 나왔다. 그 계약서 맺잖아요. 그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그 은행에서 이쪽 본사에서 스탠바이 LC를 열어주나 놓으니까 그 해가 그만큼 금액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본사에서 한 개인들한테 뭐 믿고 돈 큰 돈을 니 그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라이 탁 던주는데 동네가 어디 있어요? 은행에다 예치를 다 해놓는데 예치를 했다고 돈 다 빼갚으면 제 도당은 다 지키가 있는데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 당 주재요원의 법인 지사장이나 주재요원이 다 사인해가 다 돈을 인출해 갈 수 있는데 큰일 나지. 그때 스탠바이 LC를 본사에 열어주나 놓으면 그 해당되는 경우에만 헌법 받은 경우에만 돈을 지급해 준다는 그게 스탠바이 LC다 말입니다. 그럼 해외 주재원들이 있으면 스탠바이 LC는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죠? 뭐가 눈빛이 왜 그래? 잠이 와서 그러나? 그렇게 물품의 대금 결제만 사용하는 부분은 에스크로 LC고, 이거는 스탠바이 LC는 해외 주재 요원들, 해외 지사 요원들이 해외 입찰이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큰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약정된 서류를 제시해서 그 돈만큼만 LC 열어놓은 데서 그 돈만큼만 가져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럼 이 스탠바이 본사에서 이 스탠바이 LC는 본사에서 오프닝 뱅크가 있죠. 오프닝 뱅크가 있어가지고 저쪽에 뭡니까? 은행 지정은행에다가 열어주는 건 맞아요. 이 지정은행은 저거 본사 요원이 찾아왔다 해가 무조건 다 LC 다 돈 못 찾아가게 하는 거죠. 확실한 서류가 저쪽 컨펌 받고 다 해주는 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백투백 LC에 대해서 봅시다. 그야말로 백투백 LC는 지금도 후진국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때 제가 미얀마하고도 10년 전에 이 백투백 LC로 거래를 했습니다만, 요즘 백투백 LC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수출상이 이 물건 보내는데 보낸 그 부분만큼 또 지가 받는 걸 말하는데 일종의 부상무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게 주로 백투백 LC를 하는 경우에는 외환이 모자라는 나라들이 많이 행위를 하죠. 그 양만큼 물건을 해서. 그러면 그 LC는 그러라고 금액을 밸런싱하게 꼭 맞출 필요 없습니다. LC 깔아먹고 LC 잔여분 남은 거 또 해가지고 채우고 정산하고 이랍니다. 그래서 정산하는데 이걸 서로 정밀하게 힘이 들어가지고 은행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가 이거는 잘 안 하죠. 요새 백투백 LC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LC 안 열었으면 이쪽에서 물건 절대 안 보냅니다. 내 같은 경우도 미얀마에서 LC를 딱 내한테 열어줘야 나도 LC를 열어주는 겁니다. 저쪽에. 이해되죠? 그게 백투백 LC, 조건부 LC지 일종의. 이거는 요즘은 잘 없죠. 케이스별, 요즘 건별이지 다. A는 A고 B는 B지. 요새는 A도 B가 되고 이런 케이스가 요즘 후진국에도 잘 안 하죠. 요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발빙 LC,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에스크로우 LC, 스탠바이 LC하고 리발빙 LC는 알아야 됩니다. 리발빙 LC. 적어도 수입업자가 규모가 좀 있고 담보력도 상당히 있는데 같은 물품이나 같은 건수로 해가지고 LC를 그때마다 막 전부 서류 다 갖춰가지고 한 건의 LC를 오픈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프로포마 인보이스 또 관련 서류들 전부 유춤해가지고 또는 계약서, 어떤 은행 계약서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지고 프로포마 인보이스하고 LC 애플리케이션만 있으면 LC는 오픈됩니다. 담보 왁구가 있는 동네는 왁구 없으면 안 해주려고 그래. 첫 건수로 왁구 없이 은행에서 왁구로 준다는 겁니다. 이미 성의를 했어요. 100만 불 성의. 그 안에서는 LC 열 때는 서류가 간단해지고 건별로 LC를 일일이 열 때는 서류를 일일이 다 요구합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리발빙 LC는 왁구로 주는 걸 말하는 건데, 왁구 주가 큰 왁구, 어떤 한도, 그 한도 내에서 그러면 수출자에게 확약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떤 장점이냐면 오프닝 차지 부분도 줄이고 여러 가지 수수료가 좀 전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리발빙 LC를 열면 계속 그 아이템만 열어두면 되니까. 그러고 막 리발빙 열 때는 좀 아이템이 틀리게 들어와도 수출자 쪽에서 급하게 보내도 디스크레펀시가 안 생깁니다. 리발빙 LC 열면 서로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수출자로 봐서는 겁이 나죠. 리발빙 LC를 해주려면. 그러니까 보통 이 리발빙 LC는 저쪽의 수출자 쪽에서의 은행, 수출자 은행에서 끌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자 은행 쪽에서는 오프닝 뱅크 쪽의 은행, 이슈잉 뱅크 쪽의 은행에다가 요구를 해서 개런티를 요구하죠. 개런티. 이 개런티를 요구합니다. 개런티를 요구하는데 은행과 은행끼리 개런티가 딱 되는 순간에는 리발빙이라는 회전 LC를 말합니다. 그 아이템에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한 건 한 건 할 때는 LC 오픈하게 서류 갖추고 뭐가 전화 한 통만 하면 은행에 통지만 하면 자 해봐 오케이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가 결제하면 들어온 물건 요만큼 총 리발빙 100만 불 열어놨 한도를 줘놨다. 10만 불 열었어. 그러니까 또 뒤에 10만 불이 도래해요. 그럼 이게 지금 80만 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가 또 80만 불치를
열어야 돼요. 연락. 그러면은 100만 불어치를 열어야 돼요. 그럼 20만 불어치는 결제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결제를 하면 다시 와꾸가 100만 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 리발빙을 끝없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있어가지고 결제하면 그건 한도는 살아나요. 계속 살려도 계속 열 수 있는 거지. 무한정 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거는 결제를 하면 자동으로 살아난다. 그래서 리발빙이라는 한도. 이해되죠? 그 우리나라는 제 리발빙 LC를 우리나라 은행에서 고객을 잡기 위해 수출업자에 유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은행도 스스로 해먹어야 되니까 국내 수입업자들한테 리발빙 LC 쪽으로 한도 약정 거래를 해버리죠. 그 안에는 마음 놓고 결제하면 또 살고 결제하면 살고 그게 다 리발빙입니다. 요즘 다 요 리발빙을 많이 쓰죠. 저도 리발빙 은행으로부터 한 300만 불 받아 있죠. 그 안에 다 LC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 여는 거 결제하면 또 살고 계속 벌릴 수 있습니다. 1년마다 제약 정하고. 그래서 리발빙 LC는 동종의 물품 거래가 상당 기간 계속 돌려야 할 때 똑같은 아이템입니다. 그래 계속 돌려야 할 때는 그때마다 관련 서류를 갖추고 LC를 건별로 열고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그 공급자 할 때 대금 지급만 해주면 되니까 물건 보내라. 보낸 자기들 선적 서류만 들어오면 대금 지급만 해주면 되니까 리발빙 LC를 열어놓는 겁니다. 100만 불 턱 열어라. 계속 보내라. 초과 났는데 초과 났다. 물건을 결제할 테니까 보내라. 이래 합니다. 전화로. 초과 났는데 웃자는 와 있으니 보내라. 내가 요 결제해 줄게. 그러면 초과 안 난다. 요거만 끄면 앞에 그 배당차에 들어온 것만 거짓말로 끌어올리고 끌게. 알았다. 믿고 살게. 이라. 전화 한 통화로 되죠. 리발빙 LC. 그렇게 이것도 수입업자하고 수출업자 서로 상당하게 거래를 했을 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로컬 LC는 전에 몇 번 설명했죠. 로컬 LC. 로컬 LC는 수출업자가 LC를 받아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야 되는데 지가 물건을 보내려 하니 물건 보내려 지가 돈이 없다는 겁니다. 물건값을 해결할 그것도 없고 그건 원재료, 부품, 기타 등등 이런 원재료 부품 또는 인가공품, 인가공비가 없어가지고 고민한다. 그런데 일마 수출자 믿고서는 마들 외상거래 못하겠다. 요 해주는 하청업자나 이런 거 해주는 업자로 가서 국내업자가 난 니 뭐 보고 미리 이 물건 만들어주노? 니 뭐 보고 이래 인가공 해주노? 니 뭐 보고 부품을 내가 니한테 이어주노? 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업자는 골아보니까 로컬 LC 받아 먹으면 안 되나? 이겁니다. 바로 로컬 LC가 바로 밑에 있는 하청이나 중간 그런 업자들이 원수출업자의 대금 청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게 못 믿으니까 자기도 로컬 LC를 받아먹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지도 물건을 공급했잖아요. 그럼 선적했지, 그지? 선적하면 요 내고를 하잖아요. 그지? 선적 서류가 나오자마자 지가 밑에 새끼 BL을 요걸 마스터 BL 해야죠. 마스터 BL. 이 마들 BL이 있습니다. 마들 또는 마스터 BL이라고. 마들 BL이라는데 베이비 BL을 가지는 놈도 있고 이거 안 가지더라도 은행하고 지정이 되고 은행하고 다 로컬 LC를 미리 열었기 때문에 지도 요 은행에다 내고은행이죠.
니고시에이션 뱅크에다가 로컬 LC를 이어놨기 때문에 물건을 착 선적하자마자 내고 할 때 지도 뭡니까? 그 부품가 또는 인가공비 또는 원재료가 이런 부분도 지도 내고 얘가 땡기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총 금액이 100이 있으면 이 수출은 지가 A라는 로컬 LC 인가공업자, B라는 원료 제공업자, C라는 제공품업자 또는 부분품업자 이런 것들이 탁탁탁 땡기고 수출업자는 뭡니까? 나머지 D만 챙겨가는 걸 말하죠. 내고를 할 때. 그래서 은행에서 그거는 딱 체크합니다. 그럼 만약에 수출업자가 완제품을 100이라는 완제품을 수출 다 해먹고 다 땡겨 못 보고 뒤에 내가 지불해 줄게 하고 하는 거 그거는 뭡니까? 거기 음하면 음발행 음발행이가 줄게 돌리는 거 음발행이라 그죠? 우리나라 대기업 거래가 다 컸잖아요. 주문하는 거 중소기업 다 주문하고 물건은 사실은 삼성물산의 그 현대종합상사나 LG 골든벨, 하나골든벨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종합무역상사 20개 종합무역상사가 그러나 완제품 수출해가지고 그 수출 대금 저희가 다 먹었단 말입니다. 다 먹고 실제로 만드는 사람한테는 은권해줬다고 3개월, 5개월, 6개월 이해됩니까? 그 현금 가지고 뭡니까? 금리장사 해먹고 그 현금 가지고 또 깡해주가 할인해가 할인장사 해먹었고 그리고 오늘날 대기업이 큰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정부에서 또 도와주세요. 박정희 정권에서 그래가지고 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했으면 나라에다가 이제는 고용창출 좀 많이 하고 나라의 보탬이 쪽으로 가야 돼. 보탬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경쟁력을 많이 띄어야 되고 다 작은 돈으로 적은 돈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또 그런 형태로 또 그 출路를 만들어주고 기부도 하고 고용창출 좀 더 하고 이래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말이야 선진국들 절대 안 됩니다. 소득수준 3만 불 이상 딴 나라 5만 불, 6만 불, 7만 불 치고 있는데 절대 3만 불 이상 안 됩니다. 대기업만 자꾸 살만 찌고 고용창출은 더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거기 다 이런 LC 방법을 가지고 다 해먹은 겁니다. 로컬 LC. 그래서 그 당시 문제가 생기니까 79년도 말기에가 전두환이가 정통성을 가지고 해서 은행에 로컬 LC를 만들어준 거예요. 발행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오. 현금을 주시오. 현금 주는 방법. 머리 아파 은행에서 너가 알아 챙겨주라. 그게 로컬 LC입니다. 이해됩니까? 은행에서 은행에 찾아가라. 은행에서. 그게 로컬 LC다. 그래 여러분들도 무슨 무역을 한다. 글마가 무역을 하는데 니 언제 그래 알았어. 지가 총체적으로 완제품 샤츠를 만들어주는 요 양복을 만드는 얘가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지는 요 안에 안감 만들어주는 요지 심해.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이제는 왜? 됐어. 네. 얼마 내 로컬 LC 받아갈게요. 이러면 끝입니다. 무역을 모르면 그 소리 못 하겠지. 그치 좀 결제를 언제 해줘. 딱 수출이가 돈 딱 들어오면 딱 해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건비 매달 나가는 거 어디 봉구의 아들 재봉틀에 기름도 칠했는데 하필은 윤활유도 떨어지고 저 아들은 좀 우짜한데 그날 당일날 며칠날 결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 살지 말라고 무역을 알면 로컬 LC 어느 은행입니까? 같이요. 서류 딱 들어. 바로 로컬 LC 당해요. 저 컴포면 동의서만 받아가면 돼요. 은행이 당황합니다. 요 수출하는데 내가 이 부품 납품하는 사람인데 요 로컬 받아가라고 그러던데 작년에 나중에 선정회가 내고 할 때 연락해 주세요. 반드시 통지를 해드릴 때 있습니다. 은행에서. 통지 안 해서 은행 잘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 땡기 무야 되지. 고객 수익을 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 로컬 LC가 그만큼 바람직한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 LC가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꼭 알아야 될 것만 내가 일부러 했으면 뭐 알아야 된댔습니까? 1번 클린 LC는 당연히 알아야 되죠. 우리나라는 다 무담보 신용장이라는 거. 왜 신용장이라 그럽니까? 신용장. 왜 이 신용장이랍니까? 신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담보, 즉 어떤 담보를 콜레터럴이라는 부담보, 담보, 몰기지. 담보를 영어로 뭐라 한다? 몰기지. T가 소리가 안 나죠. 이 몰기지를 담보로 하면 또는 부담보, 콜레터럴, 이거로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신용장은 클린 LC라는 겁니다. 클린 LC. 신용장은 무담보 신용장이 무담보. 그러니까 신용장 자체가 클린 LC이기 때문에 딴 거는 모르지만 요 네 종류는 꼭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뭡니까? 에스크로우 LC. 그 다음 또 뭐예요? 스탠바이 LC.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로컬 LC, 리발빙 LC. 요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 대행 계약은 여러분 전에 했죠. 수입 대행 계약 몇 번 했습니다. 수입 대행 계약은 전에 시험에도 냈죠. 안 냈나? 수입 대행 계약 전에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면, 내가 수입자인데 실제 실수입자는 냅니다. 실수입자는 있는데 일마가 1번 오파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오파 능력이 없어가지고 B라는 친구가 오파 능력이 있어요. 그놈한테 수입을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이거 오파 능력이 있는 B라는 수입자가 지 이름으로 애플리켄트가 되면 수입 대행 계약이 있을 수가 없죠. 수입 대행 계약은 나무 이름으로 LC 발행 의뢰인이 누구든 간에 애플리컨트가 부탁한 B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게 수입 대행 계약입니다. 생각해, 실수입자가 부탁하는데 이게 두 가지 경우에서 오파 능력이 없을 때 있고, 두 번째로는 지 이름이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노출되기 원하지 않는 것만큼 수입 대행 계약을 통해 커미션을 줘야 되죠. 수입 대행 계약서 양식 내 전에 줬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가 물건을 다 땡기는데, 자, 네가 물건을 땡겨 내가 다 내 이름으로 다 해야, 만약에 네 50개 내 50개 하면 내가 100개를 걸어야 저쪽에 단가도 까고 우리 힘이 올라가니까 니는 이름 빠지고 내 이름으로 다 이렇게, 그러면 수입 대행 계약 일마이하고 내하고 50개 계약을 맺죠, 별도로. 그죠? 그러니까 100개를 내가 LC를 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애플 것들. 그럼 그런 게 케이스가 여러 가지죠. 수입 대행 계약이 이름 노출하기 싫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내가 전 양을 건다 이겁니다. 그러면 물건 확보도 있고 단가를 까기 위해서. 그죠? 세 번째는 정말 오파 능력이 없어가 B한테 부탁하는데, 오파 능력만 없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은행 거래도 힘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은행 확보도 없고 이러니까 B는 은행 확보를 가지고 있어. 은행 확보를 다 B 이름으로 다 여는 겁니다. 그러나 수입 대행 계약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화물이 들어왔을 때는 인수는 누가 한다? BL 수령은, 실 화물 수령은 A가 한다는 겁니다. A가. 이게 수입 대행 계약입니다. A가 하는데 이 행위가 늦었다. 그럼 A로 하게 되는데 통관도 B로 다 했다. 안 돼가지고 다 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합니까? 맨 밑에 뭐 있어요? 화물의 수치니 컨사인이 자체도 그렇고
통관하기 직전에 선사로 이름 들어온 게 B의 이름으로 다 들어가니까 A가 땡길 방법이 없습니다. A가 CY도 그렇고 CY에 화물이 터미널을 넘어가 CY 넘어갔잖아요. 그 화물을 땡겨내야 되는데 그 CY에는 B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어떻게 지가 사실은 결제할 사람이고 지 물건이 실수입자가 얼마인데 어떻게 합니까? BL 양수도 계약을 맺어서 BL 양수도 계약을 유첨해가지고 제시를 하면 DO하고 같이 제시한 물건을 빼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DO를 했다는 것은 은행에다가 B 이름으로 결제한 게 아니고 A 이름으로 BL 양수도를 했기 때문에 A 이름으로 결제를 해주고 그 DO를 받아 그 DO하고 BL 양수도 계약 맺은 거하고 첨부해서 CY에 주면 CY에서 물건을 반출해 주는 겁니다. 그게 수입 대행 계약입니다. 그럼 수입 대행 계약하는 목적이 뭡니까? 1번 커미션 받아 몰라고. 그 다음 명의 빌리 주고 커미션 받아. 오빠 능력상 커미션 받아 몰라고. 그럼 커미션 수수료 올라가겠죠. 명의만 빌려주면 커미션 수수료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가 뭡니까? 그가 수입 능력이 부족할 때, 그죠? 그래서 수입 대행 계약을 맺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BL 양수도 계약은 그래서 맺는 건 밑에 나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